흔히 북한 경제라고 하면 광물 자원이나 농업 혹은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북한의 외화 수입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약 해킹, 위조 지폐, 용병 활동, 그리고 광업이라는 5가지 산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5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생계형이 아닌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 산업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 산업입니다. 북한의 약 생산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조직적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북한에서 수십 년 전부터 제조되어 온 주요 약입니다. 초기에는 군이나 특수부대의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북한의 약은 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밀수출되며 이 과정에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제조는 보통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등 국경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실험실 수준의 정밀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약 거래를 북한의 비공식 외화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며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해킹 산업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사이버 범죄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자루스라는 이름의 해커 조직은 북한의 대표적인 사이버 전사 집단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심지어 군사시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 탈취한 자금은 대부분 북한의 외화 자금으로 전환되어 군비 확충, 사치품 수입, 핵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은 전 세계 150개국에 영향을 미쳤고 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북한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커들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북한 내 IT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은 정예 인력들입니다. 북한의 해킹 산업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권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조 지폐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달러화를 위조해왔으며 슈퍼노트로 불리는 이 위조 지폐는 실제 달러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위조 지폐 제작에는 특수한 인쇄 기술, 고급 종이, 정밀한 보안 장치 모방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국가기관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는 보통 제3국을 통해 유통되며 환전상이나 범죄 조직을 통해 세탁되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 외화를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위조 기술이 디지털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위조 신분증이나 가짜 문서 생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병 활동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이 외국에 무력 전문가나 군사 기술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북한 출신 군사 인력이 건설 현장 보안, 군사훈련, 기술 자문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일부 군사 인력을 용병 형태로 파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신분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대부분 제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파견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고 있습니다. 용병 활동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북한이 국제 정세에 개입하고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업입니다. 앞선 4가지 산업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광업은 비교적 전통적이고 공개적인 산업입니다. 북한은 철광석, 석탄, 마그네사이트, 아연, 금 등 다양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원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공식적인 광물 수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북한은 제3국 기업이나 중국 내 위장 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수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자원이며 북한이 보유한 매장량은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광업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다만 낙후된 채굴 기술, 전력 부족,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로 생산성과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화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 해킹, 위조 지폐, 용병 활동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 운영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광업은 그나마 제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